네, 안녕하세요. 카이마 밀리터리 인사이트 아나운서 노은정입니다. 자,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죠. 그리고 또 6월 25일 우리 민족의 정말 가슴 아픈 기억인 6.25 전쟁일이 있는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호국 보훈의 달과 6.25 전쟁일을 맞이하여 우리 6.25 전쟁의 피해와 진실 그리고 이야기들에 대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쟁 역사학자이시면서 우리나라 국가안보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죠. 한국위기관리연구소장이신 허남성 박사님을 모시고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 6.25 전쟁. 오늘 6월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이 이슈와 진실에 대해 포괄적인 이 개괄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6.25 전쟁 그러면은 1950년 6월 25일에 기습남침으로 이제 터졌잖아요. 그리고 그 기간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3년 1개월 3일간 진행이 됐습니다. 날짜로는 1129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보통 3.13 이렇게 부릅니다. 3년 1개월 3일간 진행된 전쟁. 그런데 이 전쟁은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냉전 시대의 최초의 열전이었다. 냉전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다시피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5년부터 이제 냉전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50년까지 한 5년 동안에 유라시아 지역에서 35개국이 공산화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이 한국도 공산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공산당들이 음모를 꾸미고 이제 전쟁을 벌린 거죠. 그런데 이 최초의 냉전 시대의 열전인데 결국 공산 팽창을 막아낸 아주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네. 그 다음에 둘째는 이 전쟁이 한편으로는 내전이면서 한편으로는 국제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내전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다시피 유엔에서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선언을 했고 국제사회가 이걸 인정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통정부에 대해서 북한이라고 하는 반란 집단들이 벌린 내란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내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 전쟁은 그야말로 작은 세계 전쟁, 리틀 월드 워라고 할 만큼 수많은 나라가 여기에 참전을 했고 관여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서 전 세계의 63개 국가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력을 보낸 16개 나라, 의료 지원을 한 5개 나라, 그 외에 물품을 지원하고 전후 복구를 한 나라 다 합치면 63개국. 그 다음에 공산 진영도 6개 나라가 북한을 지원을 했습니다. 소련과 중공을 포함해서 몽골이라든가 동그라파에 있는 공산 국가 몇 개 나라가 이제 지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 합치면은 한 70개 국가가 이 전쟁에 관여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전 세계의 이 독립국가가 93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80%의 국가들이 직접 간접으로 이 전쟁에 관여가 됐으니까 이건 정말 아주 대단한 국제전쟁의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어떤 일이든 인과 과정이 있잖아요. 이 6.25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일어난 게 된 걸까요? 박사님. 우선 무엇보다도 제일 큰 것은 네. 김일성의 적화 통일 야욕 때문에 벌어진 거죠. 근데 이 김일성의 적화 통일 야욕을 소련이 지원을 해줬고 또 중국이 중공이죠. 당시는 중공이 지원을 해준 거죠. 그래서 소련이 군비를 지원을 하고 또 중공은 병력을 지원을 하고 김일성이는 행동대장 같이 그런 전쟁을 벌린 거죠. 한편으로는 우리 또 국내 사정을 보면은 내부의 정황이 그렇게 안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해방 직후부터 좌우익의 그 대립이 아주 첨예했고 이것은 결국 국내 정정을 아주 불안하게 했고 남남 갈등 소위 그런 것들이 벌어졌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국가 안보에 대한 어떤 절절한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6.25 전쟁이 진행이 되면서 뭐 낙동강 전투, 인천 상륙작전, 일사후퇴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걸 통해서 이제 남북한을 왔다 갔다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걸 조금 시간 순으로 정리를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개 이 3년 1개월 3일간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한 4단계 정도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북한이 기습 남침을 해서 우리가 낙동강선까지 후퇴하면서 지연전을 펴고 거기에서 그 방어선을 사수하는 기간. 그러면 6월 25일부터 대략 9월 14일까지 기간이 됩니다. 낙동강선이 형성된 것이 7월 말이니까 거기에서 그 사수하는 그 전투가 한 달 반 정도 진행이 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과 그 방어선으로부터 이제 대반격을 해서 북쪽으로 이제 밀고 올라간 것이 이제 2단계. 그러면 이제 38선에 도달한 것이 10월 1일이고 그때서부터 다시 또 북쪽으로 진출을 해서 일부 부대는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한 것이 그해 10월 25일경인데 그때 이제 중공군이 비밀리에 와 있다가 이제 그 침공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네. 새로운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이 이게 이제 제3단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다시 내려밀려서 서울을 다시 내주고 아마 일사후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서울을 다시 빼앗기고 네.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갔느냐 하면은 서쪽으로는 평택, 동쪽으로는 삼척. 그럼 대개 우리 한반도에 이제 37도선까지 한 2월 중순쯤에 거기까지 내려밀렸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또 재반격을 해서 올라가면서 3월 15일경에는 서울도 전부 다 수복을 하고 이 문산과 양양을 잇는 선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상태가 이제 3단계라고 볼 수 있고 이제 마지막 4단계는 7월 10일 그러니까 1951년 7월 10일이면은 6.25가 터진 지 한 1년쯤 됐을 때입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휴전회담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서 마지막으로 휴전이 될 때까지 2년 한 1개월 동안 그때는 한쪽에서는 휴전회담을 하고 한쪽에서는 한치라도 땅을 서로 더 뺏기 위해서 고지쟁탈전을 벌이는 그런 기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3년여의 기간에 1년 정도는 굉장히 빠르게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그런 우리가 그걸 기동전이라고 그러는 거고 네. 그 다음 한 2년 정도는 휴전회담을 하면서 진지전, 고지쟁탈전을 하는 그런 양태가 벌어진 거다. 아, 그렇군요. 참 말만 들어도 마음이 진짜 아픈데요. 음. 사실 6.25 전쟁에 대한 교훈과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좀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교훈을 갖고? 저는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6.25 전쟁은 북한이 저지른 반민족적 침략 전쟁이고 또 반역사적 범죄 행위다. 우리 한민족 5천년 역사를 봤을 때에 가장 피해가 극심했고 또 파괴가 아주 극심했던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 집단은 이건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그 범죄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제일 먼저 강조 안 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특히 대한민국이 사회 경제적으로 큰 대변혁을 겪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잘 알다시피 피난민들이 많이 오르내리면서 인구가 대이동을 하게 되고 또 계층의 또 변동이 아주 심해졌고 또 농경사회적인 문화 또는 유교 전통 이런 것들이 많이 붕괴가 되고 이렇게 돼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조선시대 500년 그 다음에 일제 35년을 거치면서 매우 정체된 사회였는데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보면은 큰 그릇에 이 물건을 담아놓고 이것을 그냥 크게 흔들어서 뒤엎어버리는 그런 정도의 대변혁이 오는 그런 계기가 이 전쟁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 전쟁에서 우리가 꼭 얘기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런 전쟁을 통해서 결국 해방 직후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좌우 대립이 굉장히 첨예했다.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은 이
반공 의식에 의한 안보 의식 이것이 이제 강화되는 계기가 됐고 우리 한편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무력 통일이 얼마나 무모한가. 그래서 그 평화 통일에 대한 이 절대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1부는 일단 6.25 전쟁의 전체적인 개괄, 그다음에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6.25 전쟁의 이슈와 진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박사님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